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시장이 마감되었고요. 시장을 조금 돌아보고 이런저런 구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좀 된 겁니다. 한 10년 정도 된 사진 같네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아직 제가 뭐 정확히 뭘 하던 사람인지 하는 사람인지 대한 소개는 아직 안 드렸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그래도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뭐 간단하게는 89년도 이후 증권시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 2004년부터 투자자문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관련한 책 이런 것들을 음, 발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 가이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원전 강좌를 오프라인이 아니고 이 동영상을 통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는 굉장히 늦게 등장을 했는데 제가 늦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 저야 이미 1990년대 초반 PC 통신 캐텔 하이텔 시절부터 사이버 세상에 들어왔던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 제가 4년까지는 정권 시장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권 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사이버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 필진으로 사이버 애널리스트 그러는데 그냥 사이버 필진이죠. 글은 쓰고 자료는 올렸지만 그 자체를 뭐 다른 쪽 어떤 영업 방향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버 쪽으로 굉장히 일찍 들어온 사람인데 제가 뭐 홈피나 카페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또 주요 사이트에 글도 올렸지만 유튜브는 이제 늦게 왔고요. 1차 목적은 균형표 이론에 관한 한 어쨌든 제가 뭐 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들을 좀 구성을 한번 해 놓으면 이건 뭐 유튜브가 존재하는 한 일목균형표를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 몇십 년이 되든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일단 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그런 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장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등락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시장 약간 복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를 합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사실 뭐 지수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한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일단 뭐 시장 이야기 하고 가죠. 뭐 지수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급락했다가 크게 돌리지만 전환선 걸리고 그다음 월요일 날 아주 뭐 세게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그 주변 국가보다 우리가 유난히 크게 많이 빠졌죠. 종합주가 지수로는 종가끼리 비교하면 101포인트나 빠졌고요. 또 어제는 완전히 반대로 107포인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종가끼리 비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3포인트밖에 안 올랐고요. 장중으로 등락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번 주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드린 말씀들이 있는데 월요일 날 시장이 일단 급락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안정화되면서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짧으면 1박 2일 길면 2박 3일 정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요일 개장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요 직전에 우리 채팅방하고 여기서는 화요일 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짝 빠졌다가 장중에 올랐다가 저는 종반으로는 조금 밀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등락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워낙 지금 전화가 하나 들어와서 거부를 하고요. 워낙 이제 장마칠 무렵에 북한의 개성공단 내 이제 시설 폭파에 따라 가지고
뭐 인버스가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우려감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그죠? 사실 뭐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이 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겪어서 학습화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다들 뭐 그렇게 좀 인지하시는 건데, 그래도 또 예, 그런 부분에 너무 눈길을 두는 분이 계실까봐 뭐 제가 영상 녹화를 했고요. 거기서 그보다는 미국을 보자, 미국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북한의 입장, 위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지는 뭐 어떤 부분을 비유법으로도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역시나 그 이후에 또 예, 뭐 아주 강력한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또 11시입니까? 청와대에서는 그 무례한 은사 사용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진행될 거예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뱉은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 친구들은 말 뱉으면 그거 해요. 그거 합니다. 예, 뭐 상황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 희한하게 그 자존심 세고 뭔가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인민에게 뭔가 발표를 하면 이걸 그대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군 정치인이 해가지고 우리의 뭐 대통령 지도자 이런 개념하고 저쪽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거의 뭐 신격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쪽 표현대로 보자면 거의 신이 한 말씀 하면 그건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은 등장하지 않고 김여정을 통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제 뭔가 말미를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징징거려대도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파국을 원하기보다는 워낙 일이 안 풀리니까 돌파구 마련을 위한, 오히려 한번 이렇게 한번 긁어 부스럼이라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긁어서 반향을 이끌어내는, 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지금 계속 드렸고요.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또 변곡점이 돼 가지고 예, 이러한 진행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요. 미국 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할 말이 생깁니다. 미국 계속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이렇습니다. 미국은 뭐 민주당이 잡든 공화당이 잡든 누가 되든 그 남북한 통일은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죠. 우리 주변에 이거 찬성하는 나라가 없죠, 사실은. 예, 뭐 일본 아베도 마찬가지고요. 뭐 러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그 가스관 설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통일까지는 몰라도 이 교류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도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좀 평화적으로 교류되기를 원하지, 여기서 시끄러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 조약이 해가지고 뭐 북한에서 전쟁이 발생되면은 그 중국이 뭐 자동으로 개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죠. 예, 뭐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시끄럽고 예, 자꾸 분쟁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해봐야 예, 결국 뭐 저들 손에 달리는데, 아마도 극적으로 긴장을 완전 좀 고조시킨 다음에 드라마 작품이 그렇잖아요. 노래도 보세요.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치고 나오는 노래가 있고요. 예, 잔잔하게 좀 흘러가다가 두 번 정도 반복이 되돌이표 한 다음에 고조됩니다. 확 지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싹 예, 안정화되는. 그래서 소설의 작품 같은 것도 그렇고 그죠. 드라마나 예능 할 때도 보면은 뭐 악당 빌런 등장시키고 갈등 고조시키고 그래 풀어 나오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끌시끌할 겁니다. 할 거고요. 뭐 이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시장이 이제 혼조 보인다. 오늘 엄청나게 혼조로 보였습니다. 잠깐만 그냥 제가 이따가 선물 좀 복귀를 해드리겠는데 너무 난리를 쳤습니다. 예, 오늘 뭐 장이 보면 뭐 초반부터 그냥 뭐 예, 시작하자마자 올려가지고 들였다 뺐다가 또 들었다가 뺐다가 오후에도 뭐 출렁출렁 난리를 쳤습니다. 이걸 선물로 리듬 잡아가 나가는 걸 조금만 보여드리겠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예, 뭐 코스닥도 물론 등락했는데 그 일봉을 보면 아래 위 수렴이 긴 그때 작은 양봉으로 이 코스닥입니다. 전환선 지지했죠. 그 여기까지 밀었다가 전환선 지지했으니까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냥 미친 장입니다. 여러분 미친 장이고요. 정신이 살짝 가출하신 남성 여성분들이 너를 뛰는 그런 장입니다. 예, 그 널뛰기 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예, 너를 띱니다. 너를 뛰는 장이고, 이건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불안정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북한 문제나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뭐 확진자 증가세, 중국도 지금 좀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죠? 그런 데 대한 우려감. 근데 또 지난밤에 영국에서 뭐 우리 돈으로 한 7,700원짜리 예, 그 뭐 치료제 효능이 제법 있다고 이야기되는 뭐 그것이 또 나왔다는 소리. 그다음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미국의 부양책, 뭐 시장 안정책, 금융 정책 예,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올리고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동학군. 미국은 로빈훗이라고 그러던데 예, 이번 급락 이후 예, 엄청난 신규 매수세 계좌들이 늘어나가지고 이것이 시장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좀 묻지마 투자도 있고요. 그냥 조정받아 밀어 올려 버립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공매도를 9월까지 금지를 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호시탐탐 노리고 때리던 공매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장이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고 그 안에서 내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어 제가 이제 예측의 목적은 아니지만 기왕 일이 된 것 이제 조금씩 말씀드리는데 내일 제가 이제 그랬죠. 여기서 돌면 짧으면 1박 2일, 2박 3일은 간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현재 예상으로는 금요일부터 조정으로 봐요. 다시 깊든 얕든 조정으로 보고요. 늦어도 그 더 간다면 월요일에는 조정 온다고 보고 내일도 혼조 속에서 이제 올려보기는 할 것으로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눈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오늘처럼 지수 매매의 경우 장중에 엄청나게 흔들어대면은 매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편으로 현물적으로 가보면 우선 눈에 좀 띄는 것들은 그 코로나 수혜주 그다음 피해주들의 입장이 좀 바뀌었고요. 근래 2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고요. 일부 수소차 테마가 따라 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쟁 관련주 빅텍이 뭐 대표적이죠, 그죠? 이런 거 뭐 아주 크게 뜨고요. 그다음에 덱사메타손이라고 이제 BBC 예, 뭐 영국에서 발표했던 요 관련해서 뭐 신일제약이 뭐 크게 올랐고요. 오늘 서울바이오도 강했고요. 그다음 IT 쪽으로 매수세가 좀 있었습니다. 이래 했는데 종목 이따가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복귀를 좀 해볼게요. 복귀. 예, 예, 예. 저는 이게 복귀리가 아니고 복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담입니다만은 미친 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을 때는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예, 그리고 친하다라고 하는 미친 자. 그래서 미쳤다고 할 때는 사실 뭐 단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는 정말 이제 정신이 나간, 그죠? 정신이 나간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 범상치 않은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미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차트를 그리면 22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표준편차 이 범위, 통계학에서 말하는 뭐 95.8%입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되게 주가 움직이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이제 밴드 밖을 벗어나고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행동을 우리 쭉 보면 대체로 저 안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보다가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이제 좀 미친 장이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표현 자체가 예, 통계적 범위, 일상적인 범위, 예, 범상치 않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물 입장에서 보자면 위로 많이 터지면 좋은 방향으로 미쳤다 할 것이고 밑으로 많이 빠지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이제 나쁜 의미에서 하니까 사실 미쳤다는 행동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도 미쳤다 그러면 욕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친한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미쳤다 그러면 그게 칭찬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시장이 좋든 나쁘든 미쳤습니다. 예, 미친 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특이한 예, 아주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살짝 나간 분들이 널뛰기를 하는 그런 우리가 표현이 있지만 방송 이런 데서는 적합지 않으니까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에서 시장이 어떤 질서를 가졌던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어, 영상을 만들면서 뭐 드리는 말씀들은, 제가 어쨌든 장 끝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파생만 하지는 않는데 파생 현물 다 합니다 하는데, 파생에는 이제 그 이런 외에 화면 분석하면 시스템도 돌려놓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날 것 그대로 시세 움직임 순수한 그것에서 나오는 시간, 가격,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응용해서 만드는 뭐 보조지표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이평선이나 일목의 어떤 선들, 이런 걸 가지고 보면서 또 대응을 하죠. 그 외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뭐 봅니다. 그죠? 뭐 그다음에 미국 요즘 이제 선물 동향하고 겹쳐서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정하기 전에 5분봉 시간마다를 좀 긁어 놓은 겁니다. 52개라고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가 되어 있는데, 그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다 잠깐 쉬고 또 갔기 때문에 장중 추세가 두 번 말끔하게 벌어졌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벌어졌고요.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시간마다를 잡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일정한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데, 제가 하는 걸 보고 여러분도 나 줄 한번 그어봐야지. 그랬을 때 요행이라 그럴까요? 다행이라 할까?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막 욕을 하고 던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오랫동안, 저는 이것을 2003년 이 당시 앵커 차트라고 하는 것이 장중 실시간 틱에서부터 분봉까지 뿌려주면서부터 적용시켜 나간 겁니다. 그전에는 안 뿌려주니까 이렇게 할 방법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5분봉, 15분, 30분봉 가지고 시간을 잡아 나가는데, 최근 증권사 HDS는 현물과 봉개수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현물은 3시 반에 마감이 되면 선물은 그러고 나서 45분까지 더 하잖아요.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시간이 좀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30분 뭐 심지어 60분 15분 단위로는 시간 계산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중 일자별 전망을 제가 요즘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과거에는 오랫동안 제가 리듬이 딱 맞을 경우, 특히 만기일 월화수목 4일치의 등락을 예고해서 뿌려드렸습니다. 예, 월요일에 몇 시경 고점, 몇 시 되면 한 저점, 오르고 내리고 방향, 예, 이런 거 여러분 거짓말처럼 드릴 것인데, 근육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파동론과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넓혀지고 확고해지면 자기가 설계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실세가 그렇게 될지 말지는 가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장 돌아가면은 짧아도 1박 2일, 길면 2박 3일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릴 때 오늘 장이, 네, 저는 사실 저기 북한 문제 조금 있고 하니까 빠졌다가 돌아간다인데, 선물은 지수는 위에서 시작했지만 종합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는 오늘 출발을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맞죠? 그죠? 보고 갈까요? 보세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시가가 마이너스 0.23%예요. 하락으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미국장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죠? 코스닥 보세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0.47%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05% 올랐다가 마이너스 2.4% 떨어졌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시가보다는 위에서 끝났는데, 자, 이 52, 여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사실 출발은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280.8 보시고요. 조금 출발을 했는데 279.8에서 금방 그러니까 금방 올라탑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라타 버립니다. 이거 75틱이고 200틱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때는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이런 좀 짧은 것도 봅니다. 현물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목의 사용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9시 20분에 시간마다 온다고 긁어놨죠. 아까 52가. 그 초반에는 좀 혼조가 좀 있었어요. 예. 바로 뺐다가 올려가지고 여기, 예, 여기 딛고 직전 고점 분까지 올린데, 일단 한번 보세요. 이제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 왔다. 사실 이건 시간이 벌써 05분인데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정광석가처럼 매매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 가볼게요. 여기서 이건 오늘 이제 이 관련주 영국의 이제 뭐 치료제. 그런데 대운이는 빠져버리고 신의는 뭐 상가 유지하고 나머지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처음 출발했을 때 외국인은 매도였고요. 기관, 연기금하고 있는 매수고요. 금융도 매수이다. 그러다가 때려버려가지고 쭉 빠지거든요. 외인선물도 이렇게 샀다가 때려버리고요. 코스닥도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좀 그러고, 이 보면 처음에 외인기관, 이건 좀 시간이 9시 17분경 캡쳤던 거라서 이미 올렸다가 뺐다가 막 난리치는 순간인데, 자, 내려오는데 한번 보세요. 내려옵니다. 방금 서구 보시면 사다가 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훌르덩 꺼져버려요. 훌르덩 꺼지면서 278.65까지 왔는데 9시 20분 시간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278.05 전날 1시경 저점하고는 아직 안 갔고요. 5분 시간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파동이 좀 짧아지다가 돌아가죠. 이제 여기서 자, 강의 하나 들어갑니다. 강의. 장중 시세나 그 적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시세가 올라가다 상투 치는 방법은요, 그냥 이렇게 아주 보기 좋은 그 비율감을 가지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이야기하듯이 5파는 1파와 같거나, 뭐 5파는 1파 61.8%, 1에서 하면 61.8%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쐐기형 만든다고 그 초반에는 세게 돌리죠. 그다음에 가다가 이럴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상승 파동이 짧아지죠. 이건 왜 그럴까요? 매수적 힘이 약화되는 거죠. 공중으로 쌓아 올린 공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중력, 여기는 자유낙하. 가다 보면 처음에는 세게 가다가 추진력이 좀 떨어지니까 위에서는 중력이 찍어 누르고, 그죠? 점점 약해지다가 딱 정점을 찍는 순간에는 이는 균형을 취한다. 그런데 일목에서의 균형입니다. 이 올리는 힘과 찍어 누르는 힘이 균형을 취나, 그럼 되게 거기서 이제 일봉으로는 도지 같은 게 뜨죠, 그죠? 사케다이 도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매도 하다가 균형이 딱 잡아버리더라고. 그런 다음에 음봉이 뜬다, 내려온다. 처음에는 살살 내려오다가 왕창 쏟아지면서 또 여기서, 그죠? 갭 동반 대음봉 형보론 배우셨죠? 그러면 또 바닥이 나오고, 이게 반복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파동적으로 이렇게 상투 치는 케이스가 있고요. 가다가 점점 약화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에 대비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좋으면 이렇게 시간 조정만 하다가 쉬고 힘 받아 가지고 다시 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출발하다가 갈수록 세게 날려버리면서 여기서 기운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 딱 하나의 방정식으로 못합니다. 여기서 기운을 너무 쏟아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하락이 오는데, 이 올라가던 추억 때문에 내려가다가 돌리면 왕창 들어왔다가 뺐다 이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Y 파동 같은 거, 확산형 파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헤드앤드 숄더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는 매도세가 세게 들어왔지만 받아쳤는데 전고점 극복 못하고 쏟아지면 뭐 이게 헤드앤드 숄더, 그죠? 3전행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 장중에도 지수를 보다 보면 하락해서 이렇게 선물이 쭉, 뭐 재물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점차 이제 하락 파동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우선 하나는 이래가지고 일목에서 왜 여러분 준비 구성 배우셨죠? 상승 N자 파동이 나오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는 가다가 조금 짧아지다가 헤드앤드 숄더가 나오는 거죠. 헤드앤드 숄더가 되려면 이 하락 파동이 대개 요거보다 조금 짧습니다. 막 길어도 상관없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는 파동이 저 앞에 목선까지 올라가 버려요. 목선, 넥라인 그러잖아요, 그죠? 목선, 거꾸로 했을 때 목선. 여기까지 일단 올린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건 돌파를 해서 이래 가지고 가버리면 이게 Y예요. 확산형 파동이에요.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그냥 N자고요. 근데 목선 부분까지 왔다가 누르는데 왼쪽 이 역어깨선 부근에서 돌아서 돌파하면 이게 헤드앤드 숄더가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한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는데 희한하게 요새는 이게 잘 발생을 안 해요. 옛날에는 저게 자주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선이 짧다, 그죠? 짧습니다. 근데 여기 부딪히고 또 떨어져 버리면 그냥 하락이 N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을 힘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 표시를 딱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돌파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5분 시간 마디 52개
전일 시세가 계속 상승하다 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딱 쉬어버렸죠. 그럼 여기가 뭡니까? 시세가 변했던 지점이에요. 변했던 지점. 여기도 사실 변했던 지점인데 변했던 지점으로부터 특정 시간에 지났을 때 또 현재 진행되는 추세 시세 흐름에서 변화가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경향 반드시가 아닙니다. 그 변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옵니다. 현재 진행해서 뒤집으려 하거나 옆으로 빼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 옵니다. 변화는 이 시간마다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니 그냥 이거 안 보더라도 그냥 내가 추세 매매하면서 이런 걸 보고 왔다면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부딪히고 떨어지면 다시 매도하는데 돌파하면 더 이상 매도는 못 가져가죠. 이걸 또 반대로 이용한다면 얼른 여기서 내가 매도를 끊고 롱 단타를 한번 쳐볼 수도 있고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저 돌아가는 저것만 해도 제법 1포인트 이상 나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건 선물 이야기지만 차트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저 하는 것은 현물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이제 관문 여기는 통과를 했는데 그죠? 이 하락의 절반입니다. 280.80 아까 깨고 내려왔던 여기 또 왔거든요. 그럼 대체로 여기 이제 그 이 시장 상승이 제한적일 경우에는 여기서 걸려버리고 다시 빠지거나 에너지 다시 구축해야 돼요. 그 좀 미세하지만 그래도 278.65에서 280.8까지 오면 이 상승폭이 선물로는 한 2p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쏠쏠한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한 1p에 50만 원이니까 2p 올라가면 100만 원 나온 거예요. 한 포인트 가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절반이니까 그래도 자금은 똑같이 들어간다면 두 계약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올라가면서 이게 100만 원 나와버린 거예요. 100만 원.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구름 상단에 걸리죠. 그죠? 걸리게 내려오는데요. 기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나 혹은 구름 하단 지지하면 다시 위를 보겠는데 그 뒤에 무너지는지 어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제가 이제 또 해물 매매하는 거니까 서울바이오 이 앞날을 샀고요. 그전부터 이제 매매하던 종목인데 한 번씩 제가 야간에 할 때 이거 얼핏 한번 보여드렸죠. 그죠? 서울바이오 오늘 뭐 물론 제로도 나왔고 아주 뭐 시원하게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잠깐 설명하던 중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구름에서 조금 전에 여기 중심이 걸렸잖아요. 원봉으로 보면 중심이 걸렸는데 이 이평선 중기평선 딛고 기준선 이 부근에서 다시 돌아 올라가면 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수급이 좁죠. 왕창 그래가지고 280 여기까지 올려놓고 다시 또 흔드는데요. 그러면 또 여기 지지체 갑니다. 얘는 뭐 75층이니까 좀 빠르고. 근데 예민하게 볼래? 그 안에서라도 조금 여유 있게 볼래? 그럼 283.6에서 282.2니까 이것만 해도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지금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일목에서 완전 정배일이라고 하는 구간. 아까 얘기는 어문이었고요. 계절로 치면 이거는 이제 이게 초봄. 그래서 꽃샘순이 또 간혹 옵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는 6월 지나서 여름으로 가는 거예요. 양운이 햇빛을 받고 있으니까 긴순이 따라서면은 거의 위로 고해도 되는데 이제 장중 선물입니다. 그러려면은 수급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거 시총 상위주들이 살아 있고 미국 선물이 뭐 큰 문제 없고 이러면 이거 그냥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에코 프로비엠도 저희가 뭐 2차 전지 관련주가 매매하는 종목이고요. 이게 오늘도 아주 강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에코 프로비엠이 유난히 강했고요. 대주전자 같은 거 잘 갑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막 이런 것들 쫙 있죠. 좀 LG화학, 삼성, SDI. 근데 오늘 LG화학, 삼성, SDI는 약했고요. 개별 이게 좀 강했습니다. 좀 전에 보세요. 제가 이제 위에 갖다 눌리는데 말이에요. 기준선 지지하잖아요. 그죠? 기준선 지지하죠. 200대 안에서 기준선이 완전 정배로 제가 이걸 자꾸 표시하는 이유는 이런 기준선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은 아주 여러 가지 잡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현물이든 선물이든 200택이든 일봉이든 30분봉이든 뭐든 간에 여기 갖다 이걸 딱 깨면 일목에서는 이걸 그 보더라인이라고 해요. BORDER 경계선 파동의 경계선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기준을 어디로 삼을래 하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난 아주 예민하게 볼래 좀 느긋하게 볼래. 그러니까 이건 65 이평이에요. 일목 기능표 구름 상단하고 비슷하니까 이 그림 안에서는 중기지지선입니다. 중기지지선. 이거 뭐 간단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냥 공개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지금 실시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중요 마디마다 체크해가지고 이걸 이제 쏘아드리는 거죠. 그리고 구름 뭐죠? 그림을 계속 보면서 익히시면 눈에 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해도 제가 하는 건 그냥 스스로 셀프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 잘 보시면 283.95라고 하는 이 10시 1분에 딱 찍은 가격.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이게 한 말씀 드렸나요? 되게 이제 개장 이후에 한방향으로 가면 한 9시 55분 전으로 10시 정도 되면 시장에 변화가 조금 오려고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9시 50분에서 55분, 이게 55분에서 10시, 여기서 10시부터 들어가는 봉이거든요. 여기 오던 이제 약간 주춤거리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변곡점이고요. 이건 1추세거든요. 그러나 만화 추세 타면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일단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30분봉으로는 스냉스팬 이 구름 상단이 정확히 283.95입니다. 여기 걸립니다. 여기.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요 다음에 이평선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오죠. 284.5, 285.5. 예? 285.5. 그 오늘 시가 대비해 가지고 이게 2포인트, 2.5포인트 정도 지금 오른 자리입니다. 여기가. 여기 걸렸고 거기서 살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계. 그리고 내가 이게 30분 구름 상단에 걸린 걸 아니까 그거 아니다로 이탈하면 내가 이제 롱을 한번 청산을 하고 뭐 풋으로 들어가든지 예, 이제 뭐 숏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보세요.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그죠? 지나간 거 제가 가져와 보세요. 여기 캡처가 10시잖아요. 지나간 거 제가 거꾸로 필름 거꾸로 돌려가지고 아 그때 이게 상투 쳤지 요거 캡처해야지 그래 나 보여줘야지 자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자랑해가지고 뭐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별풍선을 받습니까? 뭐 막 호객 행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균형표를 요렇게도 한 우리가 종합 활용해서 사용해 본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저라고 다 맞아라는 법 없습니다. 저도 고민할 때 있고 헤맬 때 있지만 나름대로 오늘 그렇게 등락했는데 안에서 찾아보니까 리듬이 또 이리 있더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거기서 보세요. 전환석 윤순 아니요 전환석 윤순이 아니라 기존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말이 빠르면 속도를 여러분들 저 유튜브는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조금 지루한 구간에 1.25배 보셔도 되고 막. 기존선 깨고요. 구름 상단 여기 이평선 깼는데 반등할 때 딱 보세요. 이거 제가 아까 이게 지수 위치를 정확하게 불러드렸거든요. 이거 돌파 못하면 어떻다? 안 된다. 이게 282.75든지 8호든지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의 기법인데요. 이걸 이야기를 세세하게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이거 사실 장중 미세한 파동이 이런 걸 꺾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그럼 여기가 상투 치기 전 이 목이잖아요. 에? 이번에는 올라오면서 구름 상단과 여기 걸리고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다음에 종목 매매하실 때 일봉이나 나 30분봉 추세 태운다 할 때 이런 그림 나오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두들겨 패야 됩니다. 팼는데 올라가면 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 걸리면 두들겨 패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올라오면서 눌림 주고 갔는데 내려오면서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이렇게 깨면 일목에서는 Y자형 붕괴라고 합니다. 한 방에 깨졌는데 올라가다가 여기 딱 걸리죠. 제가 일목 파동론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S 파동이에요. 이렇게 영문의 S자처럼 생겼죠. 그죠? 이런 거는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조성을 받은 여기를 딱 딛고 가잖아요. 예? 이건 영문의 이렇게 S자죠. 이게 S파동이라고 해요. 일목에서 원전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가 합차나 한번 보세요. 자, 결과론인데 이 가격, 물론 이건 200T니까 너무 세세하지만 이왕의 패턴이 나와서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하고도 걸리면 이 기준선이 정확하게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때 여러분 제가 일목균형표 종합활용편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일목 시간이 같거나 아니 26이 걸리거나 이렇게 26이 걸리거나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확률이 더 높아져요. 여기서는 이제 26은 아닙니다. 세 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니 둘, 넷, 여섯 아이고 제가 지금 모니터 멀리 떨어져가 눈이 아롱거립니다. 고점 어디 여기 맞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4, 16 이게 일목시간 아니네요. 이건 막 가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9주가 걸리거나 일봉에서 26이 걸리거나 이러면 위험하거든요. 시간까지 왔다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목의 기본 수준이 아니어도 만약에 저는 이거 나오니까 기법을 다 말씀드립니다. 요 시간하고요. 요 시간하고 하면 이게 이제 갈매기 날개 어깨 쭉지 길이가 같잖아요. 시간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요것도 위험해요. 요것도 위험합니다. 게다가 그 직후에 이탈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패야죠, 이거는. 그죠? 이 안에서 몇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까? 이 그림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려가다 또 지선 있죠. 여기 시간마다 하나 왔었는데 짧게 갑니다. 여기고 원봉 26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발 못 하잖아요. 다시 때려버리고 이 79.5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오늘 중간에 원봉 시간 한 칸씩 비껴가는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조금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개장 전에 제가 50이라고 줄 표시하고 65라고 줄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인데 사실 원봉 한 칸 더 가서 뒤집었어요. 이건 시간 안 맞았습니다. 근데 한 칸 정도면 뭐 별거 큰 거 아니네, 구름 하단 딛고 돌아갔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 한 칸이 좀 길이가 길면 투자할 때는 좀 당황스럽게 되죠. 그죠? 당황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채팅방에서는 농담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보이 양이 주연한 이장호 감독입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 예,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 하는 7080 개그가 있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는 과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구름, 이게 구름이잖아요. 구름 지지했죠. 물론 분봉은 다르지만 아까 여기는 30분봉 구름 상단 지지하고 빠지다가 5분봉 구름에 와가지고 지금 지지하고 도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200T. 그리고 요즘 제가 뭐 그렇게 자주는 안 쓰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일목에서 배운 목표치 분석법 있죠. 그거 때려요. 그래서 이 값오는지 보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봤습니다. 구름 하던 뒤 있고. 이것도 이래가지고 돌파해버리면 변동성이 워낙 현장이라서 또 올라가고 반대로 여기 281.5 정도 되죠. 279.5에서 올라가면 몇 포인트입니까 벌써? 벌써 여기까지 2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시장이 급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왜 75틱을 표현했냐면 이건 좀 이 폭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더 세밀하게 매매하려고. 근데 어쨌든 기준선 돌파했고요. 280.5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1피고요. 여기서 한 1피 더 올라가면 여기 저항이 있죠. 구름 하단이 있고 요 내려오는 거 이거 요 200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걸리고 떨어지면 이제 매도를 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롱 단타를 하면 끊어 먹고요. 돌파나 봅시다. 이 기준선 보세요. 281.30 있죠. 이건 이 하락의 이 전체의 절반. 이 전체의 절반. 그런데 우선은 가까운 건 이겁니다. 아이고. 근데 돌파했어요. 돌파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림에서.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에 시간 온다고 미리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아이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건 3분봉이고요. 장중으로 보면은 여기서 양운에 기준선 타고 가잖아요. 그죠? 기준선 타고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 장중에 지금 추세 매매하는 거랑 뭐 다를 바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구름 상단에 걸렸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이 예민하게 매매한다면 여기 걸리고 주춤하면 아마 한번 롱을 끊어버리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이게 282 일종의 라운드 지수잖아요. 오늘 이제 가격이 279.5 그다음에 28 282 뭐 281 이러면서 좀 움직이는 또 경향도 있는데 습성을 빨리 파게 됩니다. 구름 상단에 걸렸거든요. 여기서부터 1.5p 1.5p 정도 올라갔죠. 예. 28이니까 아니다 2.5p다. 2.5p나 올라갔습니다. 2.5p나. 그게 왜 암산이 안 돼? 참 큰일 났네요. 예. 죽으면 늙어야지. 28이 걸리고 그럼 여기는 또 지선이죠. 이걸 딛고 돌아가면 추가 상승 당연히 노래.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건요 제가 그냥 미리 예측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예, 눈에 보이는 대로. 너 지지 그래 매수, 너 저항 그래 때리고. 예, 너무 빠른 매매이긴 하지만 그냥 보이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이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가봅시다. 이거 내가 버렸노? 다 깨버립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돌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이게 깨버립니다. 이 반등이 또 기준선 걸리죠. 그럼 아까 저 올라올 때 기준선 걸리던 거하고 또 같아져 버리죠. 그리고 또 쏟아집니다. 오늘 등락을 몇 번을 했습니까? 여기서 반등하다가 기준선 걸렸죠, 그죠? 여기 부딪히고 돌아가다가 깨버리는데 이 보시면 아이고.
긴선이 또 걸리고 내려옵니다. 또 빠져요. 그러면서 시가 많이 근처로 오는데 이게 오늘 제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한 칸 빗겨 가더니 여기서 또 한 칸 빗겨 가요. 어쨌든 쭉 밉니다. 그럼 벌써 282에서 279까지 또 2피가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선물 시장에서 2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개까지 운용하면 이거매도 얼마죠? 그냥 100만 원 터진 거예요. 물론 끝에서 끝을 어떻게 매매합니까? 일단 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봉이 생초를 합니다. 예, 아침에 올랐다가 미니까 또 음봉으로 나오고, 예, 코스닥 지수는 긴선에 오고요. 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지수는 5일선에 오고요. 아이고, 이게 뭐, 예, 늘을 띄고 있죠. 그죠? 그분께서, 예, 정신이 가출하신 분께서 지금 늘을 띄고 있습니다. 손담비양까지 부르고 그럽니다. 미쳐서 그러고. 예, 여기 보세요. 시간 한 칸 비껴가는데 폭이 좀 많이 밀었어요. 훅 떨어지다가 훅 떨어져 이탈하고 기준선 걸리고 기준선 돌파 못하다 이게 왔죠. 내가 이 안에서 추세 매매한다면 돌파하면 꺼내야죠. 근데 277.15하고 282.3하고 이것만 해도 벌써 1.15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이걸 보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이 돌파에 청산을 하면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떠서 청산하니까 그 대신에 이 줄 잡고 갔는데 여기만 오다가 떨어진다면 계속 먹겠죠. 이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한 칸 비껴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 꼭 맞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한 칸 비껴가고 구름 지지고 이거는 뭐 다른 거 없고요. 예, 이거 운봉 이야기고요. 그러고 나서 예, 올라가는데 이 보면 좀 굉장히 지저분하게 올라갑니다. 277.15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또 279까지 옵니다. 그죠? 또 그 2포인트를 떠버려요. 근데 여기 이평선 구름 하단에 딱 걸리죠. 그죠? 내려왔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건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이걸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건 쉽지는 않아요. 이건 좀 지저분한 파동입니다. 2003년 3월 17일 바닥 이후에 지수 갈 때처럼 생겼습니다. 아니 그냥 기준선 타주든지 깨다가고 이런 걸 이제 일봉으로 이야기하면 종가상으로는 기준선을 하루만 있다가 올라타는 게 되는데 장중으로 200택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기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는데 이 뭔 소리냐 하면 제가 S파동 그랬죠. 혹시 이게 종목이 일봉이라면 여기도 시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 고점하고 이 고점 만나 저점 만나죠. 그러니까 이건 장중에는 이렇게 못 봅니다. 보고 매매했다면 운이 좋았거나 그런 것이고 그냥 제가 기왕이 그림이 나와서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일목씩의 기법이 엄청나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 여기가 혹시 26개 봉이었으면 판단하기 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일단 약 280 라운드 가격이죠. 이거 278이죠. 그죠? 이 라운드 가격으로 움직이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중계해 드리는데 279 걸리고 278 딛고 그 다음에 280 한 틱 아래 갔다가 279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요상하게 이런 또 움직임을 가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성이에요. 내가 빨리 캐치하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를 딛고 갔는데 올라가다가 이제 280대에서 한 틱 아래에서 누른다 그죠? 근데 279 지지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 그냥 차트 생긴 대로 보시면 어떻게 되죠? 여기하고 비슷하고요. 이 후행스핀이 찍고 돌아가죠. 여기서 그러니까 정확히 26개는 아닌데 현재 시세가 기준선 딛고 돌아갈 때 여기서는 예, 이 시세를 딛고 돌아갑니다. 이 시세를 딛고 돌아갑니다. 이게 장중에 빨리 진행되면 이걸 보면서 온전히 매매하는 거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게 굉장히 입체감이 있잖아요. 입체감이 있다는 이야기는요. 단선보다는 복잡합니다. 제일 좋은 건 그냥 선 하나 타고 절절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제일 낫죠. 그것도 길게 오래 제일 편하고요. 그건 어제고 제일 편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다양한 기법들을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좀 알고 간다면 좀 다르겠죠. 그죠? 용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썼던 예,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러면 그전과 다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일목을 어디서 뭐 듣고 유튜브에 보면 영상도 많은 모양이던데 저는 그 뭐 일일이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이런 식의 정도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속에는 상당히 어려운 기법과 간단한 것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어렵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뭔가 좀 새로운 시각이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백틱으로 이렇게 아까는 좀 그림을 작게 봤고요. 자, 반등하다 기준선 걸리고 이게 이백틱입니다. 예, 기준선 못 가고 여기서 예, 돌파 나오고 걸려가 빠졌는데 아까 여기 걸리죠. 예, 여기 걸리죠. 그림을 그려가면서 볼까요? 말이 너무 빠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지지. 예, 어쨌든 여기 돌았고 그죠. 그 다음에 280 부분 걸리고 279 여기도 있고 예, 이 D 부근하고 예, 이것도 약간 S 파동 정도 되죠.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후행스핀 여기 찍다가 돌아가면서 같이 튀어버립니다. 그 여기서 이제 이 위로 가면은 이 긴선을 제가 뽑아낸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타고 가면 뭐다? 또 고예요. 아, 고. 오빠 달려야 되는 겁니다. 빠라바라 바라방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고 그러자면 반드시 어떻다? 수급 붙어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달래주고 뭐 미선물도 가지고 막 그죠? 예, 이래야 좋죠. 근데 그 뒤 보면 가긴 가는데 점심시간대에 지저분합니다. 늘어집니다. 온율 역가락이 돼버립니다. 상승은 하되 기준선하고 예, 이 저점은 지지는 하는데 늘어집니다. 옆으로 늘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예, 또 이거 280점 이때가 8은 무너졌구나. 예, 상공한 352 중심 부근에서 지금 벗길 듯 말 듯 적불이 합니다. 일단 정배련 양운이 구축이 됐고요. 구축이 됐고요. 그렇게 이건 서울바이오다. 서울바이오가 예, 중간에 흔들었지만 여기서 또 오빠 달려 시작합니다. 오빠 달려 시작합니다. 이건 뭐 결과만 전해드립니다. 12시인데 장중으로 보면 제가 3분봉을 해놔가지고 이건 뭐 살짝 깨다가 가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쉬다가 구름이어서 다시 이제 올라가면 이게 스프레드 벌어진다 그런다. 붙여서 펴지면서 달아납니다. 후행스편 날아가고요. 제가 이제 후행스편 실전 강의할 때 이렇게 혼조장에서 같이 뭐 깔리다가 이 박스 상단은 후행선이 빠져나가고 이게 빠져나가면 그죠? 동행하기 시작하면 추세 선다 그랬죠. 그죠? 예, 지금 여기서 이 장면이 벌어지려고 하는 중이고요. 자, 선물 아까 보신 것처럼 지저분하게 내도 상승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사실 이건 지나갔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33개짜리 이 또 구름에 걸려요. 또 구름에. 이 구름 하단 지지하고 예, 아까 이 반등 고점은 30분 구름이었고 그죠? 이거 원분 구름이 또 걸렸어요. 281. 그 가격이 보세요. 278, 279 예, 그 다음에 뭐 280, 281, 281, 예, 281. 그러고 눌렀는데 280 지지하는데 일목균목표 기준선입니다. 밑에 바로 이제 65이평 올라오고. 그러니까 시간마디에서 때렸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1포인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하게 지금 움직입니다. 이게 보면은 42시간마디 있죠. 33개 누르고 42 이러고 또 그래 이렇게 벗기면 어떻다? 꼬죠. 추세 타고 가야죠. 네. 이건 아침 이 시간에 이제 1시 5분이네요. 아시아 정신은 호주만 0.56% 올라 있고 사실 다 약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또 올라옵니다. 우리가 유도 강한 거죠. 예, 좀 강한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추세 타고 갑니다. 5장의 추세 또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번 벌어졌고요. 오늘 여기서 또 한번 아주 말끔하게 완전 정별입니다. 요런 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간마디 또 시간이 하나 나오죠. 아까 33상터였잖아요. 요 42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또 283 왔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말씀드린 라운드 가격. 그러니까 딱딱 잘라지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그죠? 예, 281이었고요. 예, 282고요. 아까 보면 280, 279 그죠? 희한하게 이렇게 갑니다. 279, 281, 280, 282, 281, 283.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게 리듬을 또 이렇게 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요거 보면 되죠. 예, 추세 타고 갑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42개가 왔죠. 그럼 이게 또 해코지 하는가 한번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살짝 눌렀어요. 눌렀는데 또 기준선 탑니다. 여기 여러분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눌렀는데 여기서 누르고 또 갑니다. 요거 보면 이제 281도 안 오네요. 야, 기준선 또 올라갑니다. 지금 또 살아난다는 그림입니다. 또 기준선 또 타고 있어요. 그럼 또 가야죠 뭐.
또 가야죠. 그러니까 나 이거 뭐 내가 뭐하러 시간 어디 계산하고 목표치 계산해 요거만 볼래 그러면 가능한데 이렇게 되려면 뭐다? 예, 뭐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건 포스코 케미칼 이거는 저희가 오랫동안 예, 매매한 겁니다. 이게 4만 원대 매매하고 제일 많이 준 게 5만 6천 원, 5만 7천 원이 6월 1일 날 산 거구나. 예, 물론 중간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여러분 2차 전지, 예,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막 여러분 보라 뭐 사라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죠?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저도 좀 뭐 제 스타일이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론 잘 가면 좋은데 혹시 개별 종목 같은 경우 잘못됐을 때 제가 여러분 일일이 AS도 못 해드리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걸로 수익을 계속 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데 그거에 대한 너무 두려움보다는 제가 이걸 가지고 호객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예, 이걸로 뭐 수익이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뭐 구독자를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취하고 뭐 제가 또 따로 예, 우리목 투자 연구소 뭐 회원을 막 적극 유치를 하고 이러려면 계속 이렇게 뭐 강조를 할 겁니다. 자랑도 많이 하고요. 저는 우선 그보다는 일목의 이용에 대한 강조가 목적이고 우리 채팅방 와보세요. 제가 가입 권유하는가. 예?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전 그래요. 뭐 보시고 오실 분은 오시고 마실 분은 마시고 그렇죠. 제가 부담 안 되려고 해요. 근데 아까 이제 보세요. 여기서 문제는 아까 40이에요. 40인데 이게 여기서 예, 추가 상승이 이제 막힙니다. 추가 상승이 막힙니다. 막히면서 기준선을 깨고 왔어요. 처음으로 기준선 이탈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바닥에서 26개도 왔고요. 그리고 아까 한 칸 비껴갔었잖아요. 시간마디 한 칸 비껴가 가지고 음봉이 나옵니다. 음봉 안에서는 전환선을 이탈하고요. 200대 안에서는 기준선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볼장 다 본 거예요. 이 안에서는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또 장을 보는 거죠. 네, 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상당 거리를 왔고 1시 50분 약 2시 오후장으로 접어드니까 1.5면 이제 변동성이 좀 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282.90에서 여기 보면은 281.90에 또 한 1포인트 빠진 거예요. 그 282.90이면 약 283 부근이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281.9 약 282 부근에서 이게 281.69라고 65선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탈할락 말락 합니다. 그래서 아무 사전 예측이나 이런 거 없이 대응한다면 여기까지 깨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다시 가면 또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고 1차 기준선 요 시간마디 쌍봉형 나오고 이러면 여기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알테오젠 예, 제가 전에 알테오젠 얘기 말씀드리고 이날 급락했을 때 이길 예, 뭐 이 매수에 대한 의견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삼각 수렴하면서 조정 중입니다. 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후장에 바짝 당겨버리면서 24만 원대 돌파를 했는데요. 요 위, 24만 원, 25만 원대 위로 올려놓으면 이 안에서는 그림이 삼각 수렴하다가 튀어나오는 그림이 됩니다. 이따 오늘 종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림이 좀 이뻐졌습니다. 그 전에 많이 뜨다가 요새는 뭐 많이 쉬었어요. 자, 선물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자, 42, 26이죠, 그죠? 지나면서 한 칸 더 가고 때려버렸죠. 이것도 일종의 습성입니다. 이 바닥 찍을 때였나? 여기 보면 온봉 시간마디보다 한 칸 더 내려왔다가 돌아가죠. 얘는 26으로 보면 한 칸 더 갔다 꺾어버리고요. 42 부분에서 예, 상투치고 쌍봉으로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선을 살짝 넘기긴 했는데 아까는 보면은 이 돌아갈 때 기준선은 한 번도 못 넘겼죠. 가다가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어문 아래로 파고들고 예, 이거 꺾어지고 기준선 역별이 잡혔습니다. 역별이 잡혔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볼만한 건 글쎄요. 운봉으로는 뭐 이 장기 이평선이 있긴 한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 N자 왔고요. 목표치 따지면 얼추 비슷하게 왔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살릴래 죽일래 무너지면 또 뭐 추가 하락으로 잡아야죠. 280.5, 28에서 279.5, 279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에 이제 이때는 예, 이제 재미가 없이 여기서 시간 좀 오래 했습니다. 280.15, 280 근처까지 와가지고부터는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여기도 보면 33개인데 시간마다 한 칸 지나가죠. 50위는 여기 와 있고요. 여러분 제가 시간 많이 껐는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하시려면 이렇게 시간이 여러 개 오면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결과론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33, 52 자리에서 예, 원봉의 이평선을 딛고 여기서는 재미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를 해요? 예.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굉장히 사람 후달리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 폭이 좀 돼요. 이게 280.15인데 281.5죠. 그럼 거의 1.35포인트. 이 정도 폭이면 파생해서 옵션으로 가면 그죠? 가격 등락폭이 많죠. 야, 지금은 이제 뭐 만기에서 머니까 그렇지만 위클리 옵션으로 갔다면 뭐 이것도 상당하겠죠. 아무튼 지금은 이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다가 또 구름에 또 걸립니다. 구름에.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하락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돌파당하면 281.5가 돌파당하면 예 뒤집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드려놨고요. 여기 지지를 하면서 사실 이게 파동적으로 이 반등이 이렇게 막 지지분하게 나오면 상승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올라가니까 상승하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계속해서 혼조 보였어요. 자 종가 다 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혼조 보이다가 3시 지나가지고 281.5를 뚫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2시 약 반경부터 여기까지는 상당히 2시 반에 여기 있구나. 시간을 좀 끌었다 그죠? 이 잘게 등락하면서 굉장히 혼조 보이다. 그런데 반등이 전부 그럼 상당 걸리죠.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매매 못합니다. 내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매도를 쳐놓고 있거나 롱을 걸어놓고 그냥 이탈하면 손절할 요랑하고 있거나 그거 아닌 한은 이런 구간은 뭐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그래서 흘러내는 보내는 구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잘 보세요. 33 하나 뒤 바닥인데 이게 42다음 봉에서 빼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 좀 신기하죠, 그죠? 오늘 습성이 시간마다 한 칸 뒤 바닥, 시간마다 한 칸 뒤 바닥. 아까 어디 갔지? 여기도 그죠? 42 뭐 이렇게 하지만 26 지나고 빼고 여기는 보면은 뭐 33에서 한 칸 뒤 50에서 40인데 지나고 여기다 이게 보면 빼다가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42에서 바로 돌아간 게 아니고 약간 요렇게를 먹였어요. 3시 지나가면서 또 툭 치고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에 따라가면 사실 많이는 못 먹습니다. 아주 날아가지 않는 이상 이게 오늘 장이 굉장히 등락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해설을 해드리니까 뭔가 나름의 질서는 있었네. 자, 그러면 이걸 모든 제가 파동 매매를 다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이런 해설 분석은 해드렸다는 것이고 저도 그냥 흘러보내는 구간이 있고 대응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래도 좀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균형표가 여러분 연구를 해볼 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연구를 하시면서 장중에 어떤 리듬, 습성 이런 걸 발견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맞으면 좀 먹고 나오고요. 아니면 뭐 빼내버리고요. 그것이 2번 이상 안 맞고 이상해 가면 추정 매매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완급 조절을 해야 됩니다. 리듬이 잘 맞으면 또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기점에서 출발한 대개 시간마다는 3번, 4번까지는 잘 안 갑니다. 2번 한 3번 정도 써먹고 나면 뒤에는 리듬이 바뀌는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참 이야기할 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거는 뭐 장 마감 현재 뭐 10원봉입니다. 이 기준선 208.5를 올라탔다가 눌렀다가 올라갔다 했는데 이건 별 의미 없고요. 예, 이 30분봉으로 보면 이제 구름 밖으로 살짝 빠져나왔고 280선 지지를 두고 이평선 위에도 올려놔 가지고 이거는 굴물 차트입니다. 이 자체는 보면 하락 추세를 벗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내일도 뭐 쏘거나 뭐 바로 이탈보다는 혼조 보이다가 조금 땡겨 놓대 금요일은 좀 조금 거시기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대로 일봉은 뭐 오늘 난리생쇼를 했고요. 음으로 갔다가 뭐 양으로 갔다가 뭐 결국 양으로 마치긴 했는데 전일 대비해서는 그렇게 폭은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 미국 차트를 보시면 미국도 차트가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차트입니다. 보시면 얘들도 보면 올려놓고 도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도 보면 고민을 좀 하는 흔적이죠, 그죠? 다우지수 보세요. 고민을 하는 흔적이고 S&P 500도 약간은 고민을 하는 흔적이고요. 양봉 깔끔하게는 안 갔습니다. 다만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오니까
예, 뭐 나스닥은 좀 감안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우리도 오늘 막 헬스케어가 좀 괜찮았죠, 그죠? 에너지 기술주들이 올랐고, 예, 지난밤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틀째 올라갑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 녹색은 다 이제 상승이고, 빨간색은 하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미국 서양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동양은 빨간색이 양이잖아요. 청색이나 흑색은 음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블루칩이 오히려 좋은 것이고 레드칩 그다음에 뭐 레드 그러면 적색 경고. 우리는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북키핑 북위로 가면 적자 그럽니다. 적자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기록하죠. 엑셀에서 숫자 입력할 때 셀 서식에 넣어 놓으면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한 번씩 차트 보다 보면 헷갈려요. 우리 거 보다가 미국 거 보다가 이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살짝 혼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빨간색이 나빠. 빨갱이 나빠. 우리는 빨간색 활활 타오르네. 좋네. 불놀이야. 뭐 이래 됩니다. 그죠? 아, 오메 단풍 들겠네. 그러고요. 얘들은 시푸르둥둥해야. 아니, 녹색이라 해 좋고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쓸데없는 이야기 붙였네요. 애플 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건 그 시총상이 클수록 이렇게 이제 넓이가 좀 넓죠. 땅대기가 넓죠. 그죠? 예, 몬드리안의 뭐 미술작품 같이 생겼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다만 제가 이제 예, 미국의 차트가 어디 있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볼까요? 아이고 애플은 뭐 전고 점프기라 그러네요. 그렇게 때려놓고 예, 페이스북 여기 와 있고요. 아마존은 조금 모자랍니다. 이제 이 여러분 이딱창 기치를 여기서 음봉 붙잖아요. 안 좋아요. 여기 또 가보시면 또 하나 있어. 어디 갔지? 예, 엑스모빌 그날 제가 설명드렸죠. 상통행이라고. 저녁 석비령이잖아요. 갭이 뻥뻥뻥 열리고요. 이 3갭이 열렸어요. 여기다 이 폭이 엄청나게 됐잖아요. 그건 일목의 형보론이잖아요. 이렇게 분출 다 해놓고요. 도지 딱 내고 그 다음에 싹 빠져버리는데 이러면 때려야죠. 그 뒤에 돌아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이거 잘 봐놔서요. 잘 봐놔서 이런 거 이거 위에서 나오면 이거 상투형이에요. 이게 딱 석비령 뜨는 순간에 상투가 아니라 이러면 균형을 잡았잖아요. 쭉쭉쭉 올라가다가 올렸는데 매도면서 균형 십자 딱 찍었잖아요. 점 찍어놓고 내일 보자 그랬는데 우양우 뭐 자양자 해버리니까 이건 잉태선. 예, 도지 잉태선 붙었고요. 각각 상타주는 패턴이 좀 다른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아마존이 이제 약간 그런 모양이고 이건 지난밤에 이제 미국 그냥 종목들 차트입니다. 제가 이런 카페 오시면 이런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0.6% 올라 있네요. 그리고 저 미국 어제 올라갔는데 소매 판매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저 미국의 지표들 나오면 예, 그 이 직전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조금은 기저효과 같은 게 있습니다. 역대급 하락, 2차 대전 이후 뭐 처음 보는 지표 악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앞에 보면은 8.7%, 16.4%나 전월비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봉쇄 풀고 그죠? 그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재난지원금 막 돈으로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지. 좋아지죠,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지수나 뭐 기대 지수나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죠. 그 미국은 예,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미제 그러면 마데인 USA 그러면 아주 그냥 최고봉으로 쳤던 시기들이 있었죠, 그죠? 그런 미국의 제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주로 이제 약 미국 GDP의 대개 한 3분의 2 그럽니다. 한 75%, 80%이 정도 수준이 소비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지표,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지수, 그 다음에 실업자 수당, 청구건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 돈을 써야 되는데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죠? 소비지표가 떨어지고 이러면 GDP가 약화되죠. 그래서 제조업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너도 가계, 정부, 기업, 이 공식으로 따라가자면 정부부는 뭐 이제 뭐 재정 투자나 막 이런 것들이겠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나 막 이런 것들, 개인들 가계의 소비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죠? 예, 빚내 쓰는 게 좀 그렇지.
그래서 미국 이것 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백악관의 2조 달러 규모 4차 부양책을 뭐 검토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8월 전에 의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통과되겠다. 뭐 이런 거. 요 앞날은 예, 2,500억 달러 수주 상당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하겠다 그랬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한편으로 이제 파월 어, 연준 의장이 지난밤에 했던 발언 중에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런 소리를 더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그 미정 씨가 파월 연준 의장 저기 있는데 제가 이 일정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제가 링크를 못 걸어드리는데 이 보면은 쭉 이게 스케줄들이 나옵니다. 그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 물소 머리입니다. 이제 불마켓, 베어마켓, 근데 이런 건 이제 호재성 혹은 중요도가 높다라고 이런 거죠. 건축물 이런 것들. 주택 착공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집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거 지표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새벽으로 가보면 여기 보면 연준 의장 파월 정언해가지고 새벽 1시가 나와요. 하원 청문회인가 아마 나갈 겁니다.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 나가서 또 이제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 예,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입을 터는지, 예, 이게 약간 영향을 살짝 줄 수 있는 요소 정도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신경을 좀 쓴다면 이제 뭐가 다가오는지 이런 것들은 보면 좀 참고되죠. 예, 여기 쭉 보시면 이건 이제 주간 단위로 누르면 예,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쭉 행사할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제 수요일이 지났으니까 예, 여기 보면은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죠. 그죠? 쭉 나갑니다. 일본 뭐 수출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수출 줄고 수입도 줄고 무역수지 적자는 예측보다 더 심화됐네요. 일본은. 예, 일본은 심화돼도 관계없습니다. 즐겁다 소리까지는 안 하겠는데 돌아서서 이제 미소를 짓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등록 같은 거 나오고요. 유로존 이제 발표 내용 있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이길 것도 나와요. 이제 목요일 새벽 뭐 새벽 1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되면 어디 갔지? 이거 내일 낮입니다. 내일 날 되면 우리는 별거 없고요. 중국도 별거 없습니다. 요런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중간 오니까 봐주면 좋고요. 이제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현재 예측치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제는 뭐 가동이 되니까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여기를 피크로 이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도 보면 155만 건으로 내려온다고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평상시 여기서 보시면 뭐 20만 건, 25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지금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 그 예측치보다 전월이 이제 189만 7천 건이고 예측치는 155만 건이고 이렇게 가면 이건 6월 11일 지난주 거고요. 지난주 거. 이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주 거고요. 이번 주는 이제 130만 건 정도 예측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볼거리가 되겠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또 이게 오늘 있을 변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가면 이건 금요일 우리 시간 새벽이고요. 그다음에 낮에 주변국의 뭐 별다른 발표 일본어만 신경 안 써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거 투자하시면서 단기 매매 안 하면 사실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예, 조금 그래도 긴 호흡으로 가더라도 주요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보시는 이런 것들은 예, 좋습니다. 이거 다음 주입니다. 근데 요 월요일이고요. 쭉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럼 여기는 우리나라도 주요 발표 있을 거 있으면 일정 나오고 예상치 나오고 나중에 결과 나오고 이럽니다. 한국도 소비자 신뢰지수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는 그 눈여겨 보질 않는데 미국은 이런 거에 좀 좌지우지 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또 긴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예, 말씀드렸듯이 균형표로 시장에 우리가 대응해서 접목에 들어가는 방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 서울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일목의 그런 기법으로 매매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또 기사까지 나와가지고 예, 도움을 줬고 또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가진 막 가치나 이런 재료들이 있으니까 예, 좀 약간 험악하긴 해도 이 어제 양봉하고 이 매매를 해보는 것이고요. 매매를 해본 것이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를 놓고 보면 뭐 잉태선이 나오고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겠지만 예, 해설이 가능하겠지만 예, 이건 2차 전지와 관련된 예, 이런 재료를 안고 우리가 매매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요 색깔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건 이게 뭐냐면 이건 제가 넣은 것 중에서 이 옥색은 기관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녹색은 외국인 동향. 저는 이거는 겹쳐 놓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찍었을 때 물론 외국 기관이 관심 안 두는 종목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팔고 기관도 팔죠. 여기 조금 들어왔고요. 이런 거 볼 때 좋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LG 이런 거 보시면 기관 꾸준히 사죠, 그죠? 예, 외국인도 좀 꾸준히 사는 편이죠, 그죠? 이런 거 이 구간에 하락할 때 보면은 외국인 팔고요, 예, 기관 팔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기관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엮어 놓은 겁니다. 이건 기술적 지표가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종목에 대한 매매 동향을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변하실 겁니다. 이걸 여기서 이제 키우면 이쪽에 있거든요. 기관매매 동향, 종목별 기관매매 추이 이렇게 딱 가져오면 여기 보면 이제 숫자가 뜹니다. 예, 숫자가 뜨긴 해요. 야, 여기 보면 뜨죠, 뭐 당연히. 이 나타난 숫자를 이 그래프화한 겁니다. 예, 그래프. 예,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같이 놓고 봐요. 종목을 볼 때 같이 놓고 봅니다. 그럼 여기 보면 외국인 꾸준히 사고요. 기관도 보면 대체로 매수죠. 좀 찌글찌글하긴 해도 오늘 좀 팔았네요. 여기 보면 약간 찌글찌글하네요. 이 라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수량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는데 꾸준히 매수가 늘고 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한눈에 보는 것을 예, 일목요연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과거 정치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정치인 한 사람이 한쪽 눈이 예, 이렇게 불편했나 봐요. 한쪽 눈이 못 보는 사람인데 국회에서 일본 국회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발언을 하고 있는데 상대당이 아주 저질이죠. 그런 그 사람 그 정치인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나 봐요. 오늘날 세계 정세를 돌아보건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대당이 야유를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눈도 한 개 있는 놈이 보기 멀바 그랬나. 참 저질이죠, 그죠? 인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떻게 뭐 비판을 해도 할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멋지게 받아쳤다고 합니다. 일목이 요연하다. 예, 한눈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 그랬다고 하는데 일목균형표는 그 일목은 한눈에 시장의 균형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봤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좀 더 발전하면 바둑의 일수처럼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내다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지금 한 구독자 80명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1000명이 된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제가 뭐 시장이 변화가 올 때
항상 라이브를 한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제가 1000명 소박합니다. 그죠? 1000명을 만들어 보자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편한 저녁 되십시오.